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령 강림후 셋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위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밤하늘에 별은 뜨고 계절 따라 꽃은 피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일을 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아멘. 이 시간 정의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월 셋째 주 오늘 이 자리 당신 앞에 나와 우리들의 시간과 삶을 생각해 봅니다. 여름을 앞두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간에 맞추어 날씨는 순환하고 벌써 깜짝깜짝 초여름 더위를 느끼게 합니다. 곧 장마도 오겠지요. 기후위기로 장마라는 부분이 없다고 해도 이맘때쯤 올해 장마는 언제부터일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 하는 궁금증이 드니 말입니다. 생각은 이렇게 앞서 있는데 제 삶은 늘 시간을 쫓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여름 선풍기를 치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닦지 않고 대충 덮개로 싸놓은 선풍기를 다시 만납니다. 사놓은 옷을 제때 꺼내 입지도 못하게 봄이 바쁘게 지나가더니 철지난 겨울옷을 대충 개켜 정리하고 봄을 건너뛰고 여름 반바지를 꺼내 놓습니다. 바빠서 그래. 그렇습니다. 늘 허덕이며 바늘구멍 꽂을 만큼의 여유가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늘 주변에 이해를 구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빠서 그래.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삶의 중요함은 없을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이건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안산 골프장 반대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동료계 식구들을 생각하며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먹거리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순환과 깊이를 일깨워주며 늘 새벽에 땅을 지키고 주일날 아침에도 쌈채소를 따서 가져다 주시는 목사님과 텃밭 식구들을 생각하며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아멘. 동력의 미래를 보듬고 있는 전도사님과 아동부 교사들, 자원 교사들께 아이들 소리를 가슴 벅차게 듣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 동력을 떠받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세워나가는 청년부를 생각하며 그 든든함과 세대 갈등을 넘어선 연결에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각종 교회 살림에 소통과 연대를 실천하는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임원들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 곳곳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며 보듬어 주시는 목사님께 정말 고맙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가 미뤄둔 관계와 돌봄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봅니다. 시간을 겨우겨우 쫓아가는 삶의 고단함 가운데 있지만 잊지 말고 기억함, 마음 쓴, 걱정, 잘 되기를 바람, 연민, 안쓰러움,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다름 아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같이 나눕니다. 이 시는 또 다른 기도의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자기 해방의 태도. 세계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굳게 신뢰하는 것. 쉽게 인정하거나 쉽게 실망하지 말고 숫자에 좌우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서로의 고독을 기꺼이 견지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완전한 일치를 바라지 않고 고유성을 품고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 삶의 자율과 인간의 위험을 지키며 불의와 맞서 끈질기게 전진하는 것.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긴 호흡으로 사랑하고 일하고 정진하는 것.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삶의 마지막까지 몸으로 마음으로 열정적인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요.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은 종이봉지 공주를 읽어볼 거예요. 이 이야기 예지는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치? 집에서 읽어봤다 그랬지. 교회에서도 한번 읽어보자. 자, 종이봉지 공주는 엘리자베스에게 쓰여진 그림책이래. 민재야, 민재 좀 읽어봐. 오늘 공룡 나오는 이야기, 용 나오는 이야기 읽어볼 거야. 공룡 안 나오는 애야. 공룡 아니고 용인가? 모르겠어. 용. 그림책에 나오는 엘리자베스는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엘리자베스 공주는 성에 살았어요. 그 성에는 비싸고 좋은 옷들이 많았습니다. 또 공주는 로널드 왕자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죠. 어느 날 무서운 용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용이었어요. 용은 공주의 성을 부수고 뜨거운 물기를 내뿜어 공주의 옷을 몽땅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로널드 왕자를 잡아갔습니다. 용이 엘리자베스의 성을 부수고 로널드 왕자를 잡아갔대. 그리고 공주의 옷을 다 태워버렸대. 공주는 용을 뒤쫓아가서 왕자를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옷이 몽땅 다 타버려서 입을 것이 없었지요. 공주는 사방을 둘러다 보았습니다. 그때 종이봉지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주는 종이봉지를 주워 입고 용을 찾아 나섰습니다. 용 찾기는 아주 쉬웠지요. 용이 지나간 길목에는 숲이 모두 타버리고 말뼈들만 뒹굴고 있었으니까요. 엘리자베스가 옷이 다 타버려서 뭘 입었다고 했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 책 이름이 종이봉지 공주인가 봐. 마침내 공주는 큰 문이 달린 동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큰 문에는 커다란 문고리가 달려 있었지요. 공주는 문고리를 잡고 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용이 문 밖으로 삐쭉 코를 내밀었습니다. 와, 공주님이시로군. 난 공주를 좋아하지. 그런데 오늘은 이미 성 한 채를 통째로 삼켜서 배가 아픈걸. 게다가 난 지금 몹시 바빠. 그러니까 내일 다시 와. 용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바람에 공주는 화마타며 문에 코를 찌을 뻔했지요. 용이 공주 보고 내일 와 이렇게 얘기했대. 공주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포기하고 내일 왔을까? 아니. 그러면은 문을 다시 열었을까? 맞아. 공주는 문고리를 잡고 다시 문을 쿵쿵 두들겼대. 용이 또 문 밖으로 삐쭉 코를 내밀었지. 가라니까. 나는 공주를 좋아하지만 오늘 이미 성 한 채를 통째로 삼켰어. 게다가 난 지금 몹시 바빠. 그러니까 내일 다시 와.
공주가 용에게 물어봤대. 포기하지 않고 물어봤대. 잠깐만,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고 가장 용감한 용이라고 하던데 정말이니? 그랬더니 용이 약간 으쓱해졌어. 으쓱해져서 이렇게 얘기했대. 그럼 정말이지. 너가 불을 한 번 내뿜으면 숲 10군데가 한꺼번에 타버린다던데 정말이야? 용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정말이지. 아, 정말이지. 용은 숨을 깊이 몰아쉬더니 활활 불을 내뿜었습니다. 그랬더니 숲이 몇 군데가 사라졌을까? 50군데가 한꺼번에 불에 타버렸대. 용이 힘 좀 썼다, 그치? 공주가 말했습니다. 와, 너 정말 멋있구나. 그러니까 또 용이 기분이 좋아졌던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숨을 들이쉬고 활활 불을 내뿜었대. 이번에는 수 100군데가 다 타버렸대. 골프장을 줄까? 공주가 말했대. 야, 너 진짜 무시무시하구나. 용은 또다시 숨을 깊이 들이셨는데 이번에는 불이 하나도 안 나오고 헛바람만 나왔대. 이제 용한테는 달걀 하나를 익힐 만큼의 불씨도 남아있지 않았대. 공주는 또 물었습니다. 용아, 네가 하늘로 날아오르면 10초 안에 세상을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다던데 그것도 정말이야? 용이 어떻게 얘기했을까? 정말이라니까. 용은 훌쩍 날아올라 꼭 10초 만에 세상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용이 지쳤을까 안 지쳤을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공주가 말했어. 뭐라고 말했을까 용한테? 이번엔 5초. 아이, 5초 안에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 진짜 멋있구나.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용이 또 훌쩍 날아올라서 세상을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왔대. 근데 이번에 좀 지쳤나봐. 그래서 20초가 걸렸대. 용은 이제 너무 지쳐서 말도 못하고 픽 쓰러지더니 그만 골아 떨어졌대. 그래서 공주는 그냥 용을 폴짝 뛰어넘었어. 작은 소리로 용아! 라고 부르니까 용이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공주는 용의 귀에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목청껏, 준영아 좀 도와줄래? 목청껏 뭐라고 했대? 엄청 큰 소리로 엄청 큰 소리로 용아! 이렇게 불렀대. 근데 용이 너무 지쳐서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았대. 그래서 공주는 용을 훌쩍 넘어서 동굴문을 열었어. 동굴 안에는 로널드 왕자가 있었대. 근데 왕자는 공주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대. 뭐라고 말했을까? 원래 뭐라고 말해야 돼? 나를 구하러 왔어, 공주가. 준영이 뭐라고 말할 거야? 나를 구하러 전도사님이 왔어. 왜 못했어?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너를 구하러 동굴에 왔는데? 근데 준영이 말이 맞았어. 로널드 왕자가 공주한테 엘리자베스, 너 꼴이 엉망이구나. 아유, 세상에야. 머리는 온통 헝클어지고 더럽고 찢어진 종이봉지나 걸치고 있고. 안 되겠어. 진짜 공주처럼 챙겨 입고 다시 와. 어때?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로널드, 너는 옷도 멋있고 머리도 단정해. 진짜 왕자 같다. 근데 넌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대. 집니다. 뭐야? 진짜 웃겨. 기도하고 그림책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서로를 도와가며 삽니다.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요.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고마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고마운 일에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도 그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그냥 산악산을 지키시느라고 아마도 원래는 당초에는 화요일 날쯤에 18월 증설을 허가해 줄 거라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게 아직까지 증설 허가가 안 나왔어요. 한 주간 동안 어쨌든 재정감에서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유명한 집사님 그리고 보니까 출근하면서 그리고 학교 가다가도 갔다 오다가도 병원에 가기 전에 갔다 와서 나오시면서 역에서 거리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리고 문자로 보니까 문자뿐만이 아니라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 도의원 일단 궤도입니다. 거의 한 사람 앞에 한 30-40통의 문자와 전화를 받다 보니까 시의원들도 정신이 없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문자를 받다 보니까 또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국회의원들이 시의원 이걸 모르냐고 제가 이제 통화를 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면서 아마 내년 그 시의원들은 국회의원들한테 공천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우리가 내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시에서도 의결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번 주에 결정이 안 났어요. 원래는 날려였는데 한 주 미룬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요. 다음 주에 날지 안 날지 모르고 이 환경싸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설악산 케이블카도 그렇고 지리산 지금 산악열차 같은 경우도 지리산 안에 그 꼭대기에다 산악열차를 만들려고 한대요. 완전히 지리산을 다 파헤치려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는 게 거기서도 열심히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10년 동안 산악산도 지금 지켜온 건데 한 번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또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막는 거는 수년에서 10수년까지 막 걸리는데 그게 한 번 허가 나서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포크레인 들어와서 한번 쫙 긁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 싸움에 이 지역의 문제를 남의 문제를 여기지 않고 말씀을 수고하면서 내일처럼 여기시면서 사실 산악산 골프장으로부터 농약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도시 한가운데 골프장 농약을 치고 있는 그것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치고 있는 그런 골프장이 증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없어진다라고 하면 도시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을 위해서 또 생존권을 위해서 이런 애를 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정말로 존경하고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멋집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비어스 교회의 교회 카페를 하고 있는데 카페 측의 할머니가 그 카페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딱딱한 얘기입니다. 딱딱이가 열심히 나무를 쪼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과 다름없이 매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딱 치더니 그 나무를 다 쪼개 들어요. 삶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걸 다 해내갈 수도 있지만 진리사 대천령처럼
인간은 최선을 다 그 자리에서 그냥 늘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때때로 예기치 않게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닷 할머니는 그 카페에 온 모든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절대 낙심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미리 예단도 하지 말고 하루하루 너무 큰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지만 오늘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니면 말고지만 그죠? 아니면 말고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랑상 문제를 보면서 사실 그런 걸 제가 느낍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산왕산 하나를 지켜내는 게 산 하나를 지켜내는 것처럼 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골프장으로부터 정수장 하나를 지켜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인천에 있는 계양산이 공익성을 앞세워서 개발을 롯데와 싸워서 개발을 못하게끔 막아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실내가 고양시에서도 실내가 남아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장뿐만 아니라 이 난개발을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도시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이 고양시가 설선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저는 전국적으로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 회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산 하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의 방향을 또 이정표를 설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 하나 살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정말 이 싸움이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드라크마가 한 달란트죠. 한 달란트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면 지금은 따지면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잃어버려도 눈이 약간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 30만 원 주머니에 어디다 넣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어디 갔지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뭐 10일 달에 분명히 어디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찾지 못해. 근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5만 원 정도 못 찾는다고 해서 그걸 찾았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런 일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 한 드라크마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0드라크마를 그 남녀가 결혼을 하면 10드라크마로 왕관을 만들어서 결혼 예물로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돈 산술적인 개념에서 화폐의 개념이 아니라 결혼 예물을 지금 준비를 해서 내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에서 참여해서 10드라크마로 그 결혼 예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예물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면 결혼 예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결혼 예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서의 본문에서 이웃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정도면은 이 정도 되면 이해가 가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 결혼 예식을 할 수가 없죠. 살다 보면은 하나인 순간도 있지만 하나가 전체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전부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재원 집사님이 한 달 동안 머리가 아프셔서 계속 두통을 호소하셨어요. 이재원 집사님. 자,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그죠? 머리가 아프면 손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다리가 아픈 게 아니고 위장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근데 머리가 아프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머리가 아프면 사람이 그 머리 아픈 데 온 신경이 다 가면서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더부룩하고 먹는 게 입맛도 다 떨어지고. 네. 그래야 그래요. 네. 사실은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아파야 돼요. 이게 다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아프면 그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만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그런데 소화가 안 돼서 굉장히 더부룩하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입맛도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들어 죽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머리가 그 안개가 확 거치는 것처럼 하얘가지면 없던 기분도 막 생겨요. 무슨 일 알아서 얼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머리가 아프면 얼굴이 막 찡겨져졌다가 그냥 상관이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얼굴에 미소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머리가 맑게 돼 있으면 그때부터 누구를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다 이해가 돼요. 싫어해요? 예? 싫어해요? 저희는 신화예요. 그런 걸 보면 머리 하나 아픈 게 머리 하나가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머리 하나가 회복이 되면요 몸에서 아픈 부분 하나가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데 그 아픈 부분 하나에 정성을 들여서 그 아픈 부분을 다 낫게 하면 몸 전체가 맑아지고요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디 아프면 어쨌든 열심히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 보면 하나가 단순한 하나가 아니고요. 아픈 것이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그 아픈 것 하나를 제대로 치유함을 통해서 그것과 연결되어진 모든 삶을 제대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철학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는 단순한 하나가 아니고 그 하나를 회복하는 일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인도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지상의 별처 꼬마 아이나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지상의 별처럼 그 영화에 보면 만독증에 걸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글자가 일반 사람들은 글자가 그냥 보이잖아요. 근데 글자가 깨져서 보여요. 깨져서. 그러니까 아무리 알파벳을 알려줘도 이 아이는 그 글자가 깨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다 그냥 0점이에요. 10점, 15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렇게 맨날 너 이렇게 그거 하나 못하냐 한두 번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야 이걸 왜 못 쓰냐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 아이의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데 또 이 아이가 또 자의식은 있어서 그걸 가만히 다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계속 분노와 이 저항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화도 내고 막 학교에서 뛰쳐나가고. 근데 그런 걸수록 부모님은 그 아이를 왜 그런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선 부모님이요 더 얘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하면서 기숙학교를 보내요. 더 철저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하는 기숙학교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더 악순환이 지속되죠. 결국은요 그 아이가 이제는 이제 처음에는 저항을 하고 막 분노를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세상을 향해서 불을 닫아버려요. 말이 없어져요.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 임시로 한 선생님이 오시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가만히 그 아이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나중에 보니까 난독증을 어렸을 때 알아본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여태까지 시험 봐왔던 그 패턴들, 노트에 기록해왔던 그 패턴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 그 경험하고 비슷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그 아이를 그 주변의 사람들, 선생님부터 아이들, 학교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선생님이 하는 설명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는 일본어로 딱 되어 있는 그 장난감 통인가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이게 딱 모르는 언어인데 내가 어떻게 읽냐고 그랬더니 집중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해보라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집중해서 되는 문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우리 아이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서 느끼는 거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다 마무리돼요. 마무리 돼서 이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차 안에 다 오르기 전에 갑자기 선생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 선생님을 향해서 너무나 해맑은 웃음으로 막 뛰어가는 장면이 제일 마지막 장면. 사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방박함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 들어와서 손을 잡아주고 빛을 비춰주고 이해와 공감의 영역들을 넓혀주면서 자기도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삶이 거죠. 그 아이가 지금 딱 차를 타기 전에요, 다시 선생님을 딱 바라봐요. 그래서 막 떼가면서 선생님 제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어쩌면 그 학교에서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사실은 선생님의 그 아주, 왜냐면 선생님의 그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있어요. 아이도 힘겹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글자를 손에 감각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A면 보고서 쓰는 게 아니라 손에 감각으로 써야 돼요. 그거 하나하나를 다 배우는 과정들을 선생님이 다 해줘요. 근데 선생님이 어쨌든 아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모든 과정들,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 아이 하나를 대하는 그 공동체 식구들의 모든 태도들이 변화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런 걸 보면 그 하나의 아이를 위해서 변해가는 모든 과정들은 그 하나의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더 나은 세계로, 더 성숙한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 전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흰 경험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불편함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서로 다른 존재의 모습들을 함께 배워가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함께 공존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우리는 더 넓은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 친구 왔지만 서구라고 하는 우리 친구가 저희 교회를 새롭게 방문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방문을 했고 오늘도 방문을 했고, 저희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 어머님께서 7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사람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가 이 공동체에 와서 조금 적응할 수 있어야, 그럴 수 있어야 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미리 와서 그렇게 적응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미국에 있었을 때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낯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낯섦은 나쁜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낯섦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패턴들을 같이 익혀가고 배워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더 크게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해와 소통과 배움과 성장의 시간들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랬을 때 그 한 존재는 어쩌면 우리 모두를 조금 더 성숙시켜 나가고 조금 더 큰 세계로 그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면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친구와의 만남이 한두 번에 그칠 수도 있고요. 올해 1년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사용법을 잘 익혀가고 배우고 내가 어떤 거에 민감한지를 알면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의 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내가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걸 인지하면, 알아채면. 그런데 때때로 보면 나도 나의 사용법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알아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 활용해 나가는 방법을 잘 익혀나갈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나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존재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고 또 삶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느낌과 감정과 보이는 시각조차도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잘 이겨가면서 서로에 대한 그 어떤 사용법들을 잘 배워갈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넓은 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제가 사랑산 문화제에서 시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를 읽었거든요. 제가 마지막 시로 어제 읽었던 제일 마지막 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가 어쨌든 사랑산과 관련해서 참 잘 담아냈다 생각해서 마지막 시 제 앞에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물과도 나무는 전기통으로 풀벌레는 농약으로 죽이는 저들이 식수를 망치려 한다. 우물에 독을 풀려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고 독을 약이라고 속이려고 하는 자들도 용서할 수 없다. 강은 썩어도 되살아나는데 밀려버린 산은 솟아나지 못하고 숲은 100년 지나도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한나절 유흥하려고 호수 공원만한 넓이의 나무 자르고 농약 뿌리는 짓을 누구라서 동의할 수 있을까? 산은 초록을 살찌우며 공기를 걸러주는 어머니인데 돈만 하는 후레 자식들이라서 파헤치고 베어버리는 짓을
계속하는 것이다. 오늘 막지 않아서 내일 농약이 날아온다면, 오늘 톱에 쓰러지는 나무를 구경만 하다가 내일 또 농약이 내리친다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저녁 산책도 없어질 것이다. 누구라도 마실 수 있어야 물이고, 누구라도 거부한다면 물 아니라 독이다. 기본권을 짓밟는 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고향 시민의 정의다. 사랑산에서 나가라. 하나가 전부입니다. 하나가 귀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공존하고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그 귀중한 하나를 살려가야 되는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단순한 하나를 여기지 않고 그 하나를, 공동체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관계의 그물망을 살려가는 그 하나를 인식하면서 전체를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과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평화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샬롬.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원석 집사님이 당분간 교회 예배 못 나오신다고. 아버님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좀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아버님 병간호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전화로 격려도 해주시고 사실은 부모님이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많은 분들이 보니까 미광광장에 3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으셨나봐요. 네, 그래서 20%가 넘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온 사람이 20%가 넘는 것 같아요. 저희 동영 씨가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함께 한 주간 동안 또 이번 주에도 보니까 이번 주에도 또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애써주시고요. 바라기는 7월 2일 전까지 잘 저기해서 환경이랑 다시 받고 고향시장으로 관심 잘 가져서 생각보다 참 정권이 바뀌면서 또 이분이 또 이런 일들을 해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조성길 집사님이 무지개 설교 우리 오늘은 그 신이 픽업 갔다가 간 김에 거기서 눌러 앉아서 지내시다가 오늘 아침에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텃밭으로 오신다고. 그래도 신이가 학기 잘 마치고 올라온다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누구야 저기 박지한 집사님이 아드님도 근데 막 알려줄만 하고 벌써 제대할 때만 다 된 것 같고요. 김경애 집사님하고 장현일 집사님 민석이 아시죠? 네, 민석이도 제대를 했대요. 그리고 군대를 가는 또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아 친구가 원래 2월달에 가려고 했었는데 다시 연말로 옮겼다는 얘기가 있고 또 누가 최근에 7월인가 8월달에 군대 간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들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오늘 그 꾸러미 수확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야 돼요. 그 생산물이 너무 많아서 소수확하면 그걸 다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가셔서 감자도 수확하고 양파도 수확하고 우리 마늘도 수확하고요. 그리고 파까지. 예. 대파도 지금 엄청나게 컸거든요. 다 수확해서 여러분들 다 가방 가져오셨죠? 네. 그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공님 혹시 준비를 해서 오셨나요? 네, 성공님께서 서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간략하게 우리가 서구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예정이거든요. 나오셔서 건강 그 자리에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요. 예. 그러면요. 잠깐만요. 그러면 주세요. 서울 나가는 한국 쪽 와가지고 고향에서 그래서 했다고. 지하철에 방황각을 안녕하세요. 황서구 아동 엄마고요. 목사님 옆에 앉아. 저희 아들 황서구 군이고요. 지금 일반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고 특수학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 다음 저기 엄마 핸드폰에서. 저희 아이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고요. 집사님 딱밤해달라고. 네, 귀엽죠. 그래서 네, 어저께 이제 김효정 집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아들 황서구고요. 이 친구는 발달장애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고요. 언어하고 행동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은 얘가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해서 사람한테 관심은 많으나 사회적인 기술이 습득이 되지 않아서 무례하게 집사님 머리를 만지거나 좋다는 표현인데 이 사회성 기술이 아주 미약한 친구라서 그런 행동이 나오고요. 그 자폐 아이들은 이제 상동행동이라고 있어요. 무의미하게 반복적인 행동인데 영화로 보시면은 뭐 퍼즐을 줄 맞춰 세운다던가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뭐 상자만 쌓는다던가 이런 행동이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 상동이 많아요. 이상한 소리를 낸다거나 뭐떡 이러고 지금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제한된 관심인데 서구가 좋아하는 거는 그 어른들을 되게 좋아해요. 남자 어른들. 그래서 선택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이제 고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서구는 얼치기예요. 중간이에요. 말은 하나 이제 그 의미 있게 상호작용을 맺을 수 있는 그 화용 언어나 인지에는 약간 제한이 있는 친구고요. 표현 언어로는 한 3살, 4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해하는 거는 4살, 5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폐 아이들이 그 공반 질환이 있어요. 동반 질환이 뭐냐면은 ADHD, 뭐 언어 지체 이게 있는데 저희 서구는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자폐, ADHD, 지적, 그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자폐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다 복합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언어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언어에 제한이 있다. 근데 자폐의 오해를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에 최근에 그 우영우? 네. 자폐가 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가상인물이에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오해를 보시면은 레인맨이나 그 우영우처럼 그 서번트 능력이라는 거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레인맨 같은 경우는 카드를 다 외운다든지 어떤 친구는 말은 못하는데 하나를 외워서 그림을 사진처럼 그린다거나 이거는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능력이고요. 또 오해 중에 하나가 백신 주사로 인해서 자폐가 유발되었다 해서 한동안 백신 거부하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다 오해고 자폐 아이는 타인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세계에 갇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보셨죠?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번 봤는데 근데 관심은 있으나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사회적 기술이나 언어의 제한으로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타인의 접촉이나 친밀한 행동을 싫어한다. 아니죠. 우리 아이 봐도 벌써 집사님 지난주에 경찰차 한 번 탔다고 흥미진진한 모험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전후회로 반갑게 친밀한 행동을 싫어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뒤에서 보시면 동생을 너무 예뻐하는데 동생이 싫어하는데도 저렇게 해요. 자기는 너무 좋으니까 안아주고. 동생은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누가 보면은 쟤를 자주 보는 사람들은 서구는 자폐가 아닌 것 같다고 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자폐는 웃지 않는다, 무표정이다,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는데 감정 표현 다 해요. 싫으면 울고 좋으면 옆에 가서 치근덕거립니다. 네, 자폐 이제 지원은 이제 선택적인 학습과 전환의 역량이라고 간단하게 제가 소개했는데 자폐 아이들의 특징은 제한된 관심사나 선호물로 꼬시면 돼요. 얘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면은 집사님이 책임져주고 서구랑 같이 식사를 하셔도 되고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이제 유인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너무 제한을 하면 이제 충동적이거나 집착이 나타날 수 있고 근데 자폐가 잘못 정보가 들어가거나 잘못 지식이 들어가면은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교사나 치료사분들이 자폐를 지도할 때는 철저한 개별화 수업의 계획을 세워서 중재를 해야지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낯선 환경이나 새로운 지식, 정보, 경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적응 훈련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고요. 예전에 그 마라톤 영화의 주인공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대요. 편찮으셔서 이 청년을 어머님이 이제 시설로 보내기 위해서 적응 훈련을 3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집중도 약하지만 얘네들이 제한된 관심 때문에 학습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선호하는 걸로 꾸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아무리 많은 지시어를 해도 듣는 집중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시각정보 처리력이 되게 빠르거든요. 서구의 장점은 시각정보 처리 능력이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한번 사랑했잖아요. 20년 지나도 집사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장기 기억이 돼요. 우리 아들의 장점은 한 번 습득된 건 장기 기억력이 되고 예전에 3살, 4살 때 본인 예뻐했던 목사님, 전도사님 이름을 지금도 외우고 다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장기 저장 능력이 좋아요. 저희 아들의 장점은. 그 다음에 충동성과 집착적인 게 뭐냐면은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 집사님을 사랑해도 나와서 만지진 않잖아요. 충동 조절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보통 눈치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엄마한테 갈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성에 제한이 있고 이게 이제 ADHD랑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구는
이런 충동이나 그 나중에 말씀드릴 텐트럼이 뭐냐면은 예전에 그 우리나라는 지금도 자폐를 연구하시는 분이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래서 조수철 교수님이라고 아동 소아정신과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서울대. 근데 그분이 이제 소아정신과 그 책을 의대 교재를 쓰실 때 텐트럼이라는 용어를 무식하게 어떻게 했냐면 지랄치기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자폐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무지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특수교육이나 이제 부모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이런 용어들이 변환이 됐는데 이제 텐트럼이라고 해요. 심리적인 기저가 바닥이 나면은 얘가 울음이나 이제 행동으로 거칠게 나오는 걸 우리가 텐트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은 생활 스타일을 패턴화하거나 의식화한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습득되거나 환경에 적응이 되면은 그 루틴이 생겨요. 네. 이제 집사님 한번 봤죠? 그럼 다음 주에 분명히 집사님한테 인사하고 이제 자기 패턴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착성과 충동성에 의해서 형식화된 의식 생활 패턴이 깨지면 좌절해요. 자기가 이제 패턴이 생겼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변환시킨다거나 그걸 끊어버리면은 얘는 이제 불안이 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자폐들이 그런 상동 행동이나 그 루틴화하거나 의식화하는 행동들은 불안해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텐트럼 여기 제가 별표했잖아요. 분노 발작, 활동이나 과제 회피, 관심 얻기 등을 위해서 한다. 그 기능에 따라서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무리하게 한다. 그럼 저는 관심을 안 줘요. 모른 척해요. 근데 과제를 회피를 한다.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은 과제가 어려운지 아니면 얘가 좋아하지 않는 활동인지를 파악하고 아이에 맞춰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주제와 관련된 거. 우리 서구는 그 책을 좋아하는데 책도 그 성경, 동화, 그림이 있는 걸 되게 제가 아까 시각적 정보 저희가 상당히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명작, 명화 이런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손 모으세요 그러면은 안 모아요. 모나리자 손 하면 이렇게 모아요. 모나리자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손 모아 그러면 애들 앉히고 모나리자 손 하세요. 그럼 이러고 있어요. 네. 시각적인 정보를 딱 보고 얘한테 얘 선호하는 거를 제가 얘 레파토리를 갖고 있어서 얘한테 맞는 언어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집중력, 자기가 선호하는 걸 할 때는 또 학습이 되잖아요. 이게 때로는 장점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산만성과 혼란성인데 ADHD하고 이제 연관이 있고요. 얘네들은 주의 분산이 잘 돼요. 소리 들으면은 다 살피고 다닌다거나 이렇게 자극이 많으면은 그 자극에 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특수학교나 선진화된 데 가면은 이렇게 구조화돼 있어요. 자극을 최대한 차단해서 하나의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쭉 넘어가고 산만성과 혼란성. 얘네 우리 일반인들의 정보 처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탑다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코끼리를 딱 보면은 쫙 보고 아 코끼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의 정보 처리는 어떻게 되냐? 버튼업식이에요. 어떻게 되냐? 장미이 이렇게 부분 만들어서 코끼리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폐들 그 영화나 보시면은 아이가 막 바퀴만 굴린다든지 뭐 조그만 거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정보 처리가 비장애인들하고 다른 것 뿐이에요. 조각을 하나씩 봐서 전체를 맞추는 방식이에요. 일반인들은 전체를 보고 작은 거를 찾는데 정보 방식이 아예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터널 비전식이라고 해서 자기가 집착하는 건 상당히 집중력이 좋아요.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제한된 관심이 있고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흡수를 해요. 그리고 제가 장기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3년이 지나도 그 책을 보여주면 딸딸딸딸 외우고 있어요. 제가 다 꽁꽁 숨겨놓거든요. 그러면 어쩌다 청소해서 저도 모르는데 나와요. 서구는 그 책을 다 외우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그 다음에 이제 혼란하거나 자기가 그 의식화되고 루틴화된 그 질서가 파괴되면 불안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형태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같은 소리를 반복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고요.
자, 뭐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그 좀 큰 특징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아이와 이제 결부시켜서 말씀드렸고요. 서구는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마다 그 본인이 이제 이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저희가 많은 교회를 찾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급작스럽게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문제 네. 그날 계속 이제 다녔잖아요. 동물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이제 유튜브를 보여줬는데 뭘 찾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만화 주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주니까는 이거 맞다는 거 보는데 특징이 10초 이상 네, 주의 그 스크롤링이라고 해요. 주의 집중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네, 계속 돌려요. 그리고 이제 특정 부위가 있으면은 최근에는 그 도라에몽의 퉁퉁이가 돼지국밥 노래가 있거든요. 돼지국밥 이러면 그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버튼업식이라고 했잖아요. 제한된 감식. 다른 사람은 이 조망을 할 줄 아는데 우리 장애 아이들, 특히 이제 자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크롤링을 되게 많이 해요. 스크롤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계속 돌려서 보는 거야. 짧게. 그렇죠. 계속 개를 계속 보더라고요. 네, 계속 그거를 보고 이제 그게 이제 자기 관심이고 자기의 놀이인 거예요. 서구의 놀이.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하나를 3분 이상 보는 게 없어요. 노래도 좋아하는 노래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음성이나 특정 그 악기음이 있어요. 그 송골매 어쩌다 마주치는 그 전주 앞에 띵들이 그것만 들어요 우리한테.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갑자기 돌발 행동,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면서 시장통이라 네. 그 통닭하는 데가 있었어요. 네. 그럼 통닭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통닭 해갖고 만지죠. 지네들을 이렇게 자기 좋아가지고 치는데 뭐 주인분이 좀 놀래갖고 네. 저희가 같이 있었으니까 네. 그랬을 때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요? 음성을 선준해 주기로. 한다고 했어요. 정답입니다. 네,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 걸 잘. 경찰차를 청각 주의 집중력이 약해서 오면서 사줄 때를 아마 이해를 못했어요. 아. 사줄 때는 기억했는데 왜 안 사주지 이랬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했네요. 네. 그래서 뭐 교회 사진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찍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동력교회 가면 사줄게, 동력교회 가면 사줄게 이렇게 하면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 청각 이해력보다 제가 이제 시각 이용이 되게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PPT에서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이모티콘이나 이런 상징, 그림은 되게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치는 뭐 작은 소리 하세요. 이제 남자 화장실에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폐 아이들이 키우는 게 되게 어려움이 그 상가 같은 데나 쇼핑몰 가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어떤 특정 쇼핑몰에서는 자폐 아이들이 그 소리에 예민한 애들은 아까 그 텐션이라고 했잖아요. 불안해서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폐 아이들이 쇼핑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정해서 그때는 음악을 안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 유형이 되게 많잖아요. 지체장애, 시각장애, 뭐 지적장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자폐 부모들이 이제 뉴스에 보면은 투쟁하시고 막 울부짖으시고 혈서 쓰시고 막 이러는 이유가 제가 서울을 키우면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기 결정력이 없잖아요.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자기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체장애나 언어나 인지에 결손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판대나 시각장애인들은 안마권을 땄고 그 가판대나 뭐 담배권 이런 거는 지체나 다른 인지나 언어에 결손이 없는 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지원이 어디로 갔냐? 치매,
노인, 투표권 있는 노인들한테 가고 있어요.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그 좀 가열차게는 보이지만 부모들이 그 시청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보시듯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저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덩치가 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폐성에 대한 그 장애 인식의 부재로 이제 오해를 많이 사거든요. 서울을 데리고 이제 치료실을 다니다 보면 주차장에서 제가 막 울고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저한테 다가와요. 애 교육을 왜 그따위로 시켰냐고. 혼나고 다녔어요. 똑바로 가르치라고. 그런 것들이 있고, 좀 안타까워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생 학습자기 때문에 발달 바우처라는 게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고3이면 이 바우처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국가에서 해주는 게 없어요. 그 뭐 있냐, 그 활동보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활동보조도 시간이 얘네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손발이 멀쩡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 시간이 더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를 셋을 키우는데 우리 셋째가 항상 그래요. 어느 날 서구 엄마, 자기 엄마가 아니고. 왜냐면 걔한테만 관심이 있잖아요. 저를 이제 돌려먹는다고 서구 엄마, 서구 엄마. 그래서 이런 형제 자매도 좀 아픔이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손이 되게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저는 용기가 있어서 셋째를 늦게라도 낳는데 첫째가 장애가 있는 특히 자폐성 장애가 있는 집들은 얘네들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동생을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나라로는 하지만 이런 장애 쪽 부분도 나라에서 신경을 써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 서구는 어려움이 많은 친구입니다. 미국에서 아빠하고 TV 챙겨줄 때 프로 만드는 거 37시간으로 청소했더라고요. 그런 뭐 자폐 아이들의 그 설명기 능력 같은 경우는 음악으로 발현되는 친구들도 있고 수영에 뭐 있고 되게 많은데 저희 아들은 썰번트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